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아지고 당연시되고, 매번 하지만 매번 설레고 떨리고 즐거운 것 같아요. 돈 못 벌어, 굶어, 가난해. 몇 달 동안 백수 생활하는 기간 굉장히 길 거예요. 최저시급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하려고 할까? 그만큼 진짜 하고 싶고 간절하기 때문에. 꿈이니까? 네. 꿈이니까. 내가 뭐에 즐거움을 찾고 하루하루 만족감을 느끼는가,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극을 하면서. 아니마도 대학로에 자리한 비좁은 지하 연습실. 나도 모르게 아니마를 안 왔어.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공연 두세 달 전부터 연습에 몰두하지만 올해만큼 불안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개막 직전에 취소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6년 전 H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 없이 떠난 첫 여행이었죠. H가 탄 배가 사고를 당했고 우린 H의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마를 안 왔어. 따뜻한 온기도 있었고 심장도 뛰는 것 같았어. K는 대체 어디까지 설계한 걸까? H가 생각난 거야. 세월호가 연상되는 이 작품도 제작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작은 극단에서 만드는 소극장 공연은 늘 배가 고픕니다. 맞아. 요즘은 밥값까지 줄여도 빠듯합니다. 연극은 그 시대의 거울인 것 같아요. 사실 연극을 만드는 팀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겠지만 연극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팀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그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극들이 계속해서 무대화가 되고 있고 관객들이 봐주신다는 건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런 동시대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게 아마 연극이 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K가 아니마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단어는 엄마.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14년째 연극 배우로 살고 있는 이명로 씨는 연습할 때마다 휴지를 적실 만큼 이번 작품이 남다릅니다. 광화문에서 그 당시에 제가 1인 시를 했을 때는 그 1인 시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저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위에 계란 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1인 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 아니마라는 작품에서는 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쓴 작품이라고 처음에 듣고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작품을 제가 임하면서도 뭔가 사회적으로 작게나마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배우의 길을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때마침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이 있는 날 우승을 거머쥔 팀은 이명로 씨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가 아닌 미래는 상상도 못했던 학창 시절. 그 꿈 하나만을 위해 쏟아온 땀과 눈물은 고3 때 어깨 부상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횟수로는 16년 정도. 모든 게 막막하던 때 딱 맞는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난 게 연극이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어떤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됐고 아, 난 저거 꼭 하고 싶다. 난 저거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마다의 감수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를 또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표현의 수단이 연기가 된 거고 그런 소통의 창구가 연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꽤 비중 있는 역할로 꾸준히 연기를 해왔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은 설 무대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겨우 일주일을 앞둔 공연이 취소되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됐습니다. 공연을 하거나 작품을 할 때의 시간보다 작품을 하지 않을 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어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죠. 생각은 해본 적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좀 더 나을까? 좀 더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듯 뭔가 좀 생각이나 어떤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어떤 반복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4월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연극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가난한 직업입니다. 4명 중 1명은 한 달에 겨우 50만 원을 법니다. 연극을 하려면은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적절한 일자리를 못 찾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대출을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친구한테 돈도 빌려보고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된 건 축하한다. 네, 좋아요. 깔끔해요. 네, 본업은 연극 배우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가 안 됩니다. 큐! 정상된 걸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별 씨가 그렇게 말했던 어느 웹드라마 촬영 현장. 정장을 차려입은 채 정규직 사원을 연기하고 있지만 이찬양 씨는 단 한 번도 그런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카메라 앞이 어색한 연극 배우 3년 차.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현장에 있는 소장님. 원래 올해 9월에도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로 일단 미뤄졌는데 또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불안함도 있고 관객에게 많이 못 보여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 큐! 지금까진 연극 무대에 오른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왜냐면 항상 부가적인 일을 했거든요.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을 하려면 좀 다른 일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제 소개할 때 배우라고 딱 소개를 하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힘들고 배고픈 직업인 줄은 알았지만 30이 된 올해는 유독 고민이 깊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뒤늦게 시작한 일. 좋아하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강의를 제작하는 곳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과 가까이 전시대로 알바라는 게 정해진 시간 약속을 정하고 하는 건데 이 연극이나 또 매체 연기 쪽을 하다 보면은 알바를 펑크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율이 가능한 알바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대리운전이나 뭐 일일 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편히 쉬고 있을 일요일 저녁 7시. 연극 배우로 돌아가는 이 설레는 시간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거기까지 안 정했는데 맞아 두들겨 맞았어요. 대단했어요. 다들 생계를 위한 일을 따로 하다 보니 연습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코로나가 덮친 올 한 해. 연극계에선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대학로를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을 몰아나게 싸우는 게릴라야. 우리 아무 처벌도 뼈까지 고생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힘들게 연습했든 공연이 없으면 출연료도 없습니다. 겨우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무대도 극단 대표가 사비를 들여 어렵게 마련한 것입니다. 연기는 하고 싶은데 연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지? 라는 게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라도 올려볼까?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돈을 내서 우리 다 함께 연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연기를 하고 싶은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계속된 연습.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편의점으로, 식당으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몸은 힘든데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하루에 2가지를 할 수 있다니까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힘들다고 하면 좋아해서 하는 건데. 연극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열정만으로 버티기엔 불안한 고용.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나이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살면 어떨까? 저는 결혼을 또 빨리 하고 싶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 되는데 회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있고 또 열심히 한 만큼 그 보상이 있는 삶을 살면은 어떨까 생각했지만 매번 연극을 하거나 촬영을 했을 때 다시 이게 역시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서 이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언제 공연이 막을 내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도 연극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대 위에서 관객과 만나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공연 중에 암전 때 저희가 소품을 옮기거나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보이게 하려고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저희만 알아볼 수 있게. 정말 조금 연극하는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기를 하다가 안 되면 연출을 하고 연출을 하다가 안 되면 비평을 한다.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는 연극인들의 자조 섞인 농담. 그러나 이 말에는 오로지 무대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약간 흥분 상태?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대사를 잘해야겠다. 까먹지 말아야겠다. 이번 공연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커다란 모험이기도 하고 의미가 다른 공연보다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극단과 함께 한국 연극의 역사라 불리는 산울림 소극장. 오늘은 개관 35주년 기념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느낌을 들고 첫날 맡은 역할은 달라도 관객들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 굳건히 지켜온 무대.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단 한 명의 관객도 간절합니다. 그냥 감정이 같이 뭔가 교류하는 그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교류가 될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좋아요, 사실은. 관객들이 앞에 있는 게 훨씬 좋죠.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건물은 낡고 배우도 바뀌었지만 공연을 앞둔 설렘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괜찮아, 불 끄자. 불 끌까? 네, 끄고 하시죠. 오빠 그 대사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정결로도 대사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와중에 대사 걱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걱정은 언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졌어 갑자기. 오빠 불은 껐어요. 배우이자 한 집안의 가장. 몸이 상하면 큰일입니다. 요즘 공연 때문에 오전에 알바를 안 하거든요. 원래 오전에 알바를 해요. 원래 항상 하는데 요즘은 공연 즈음이니까. 무슨 알바를? 그래 뭐 6,000원도 하죠. 20년 넘게 꾸준히 일을 병행하며 걸어온 길. 무대에 오르고 관객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힘든 시간마저 당연한 과정이 됩니다. 바람을 맞춰보는 게 어때? 드디어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시간이 됐습니다. 내로라 하는 공연장인 이곳도 6개월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확인되셨고요. 30% 할인되셔가지고 네. 총 28,000원이세요. 네. 그동안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값.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석이 돼도 객석은 반밖에 차지 않습니다. 보통 객석의 60~70%를 채워야 손익분기점을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은 매회 공연이 적자인 셈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토요일이니? 어느 토요일? 지역과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티켓을 판매한 수입으로는 제작비의 절반가량만 겨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가 어제 저녁에 왔다가 허탕을 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오늘은 나타나지 않겠지?
이게 매번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드는 비용이 예전에 비하면 몇 배인지도 알 수 없게 엄청 올랐는데 공연 티켓값이나 이거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연극이라는 거는 정말 소수의 인원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익 구조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건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곳 소극장 산울림의 시간은 35년 전 1985년에 시작됩니다. 내일 다시 와야 할 테니까 뭐하러 또 와?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그동안 공연한 수백 편의 작품 중 대표작 7편을 통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연극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마련한 무대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남자고,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이 배우라는 알 수 없는 종족이다. 연극의 꽃이잖아요. 사실 연극은 늘 위기였습니다. 보기 쉽고 편한 영상 매체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창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되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대학에서 평론 가르치세요? 연극의 이해 가르쳐요. 아, 그렇군요. 이해가 안 돼요. 연극을 이해시킨다는 게 저부터 이해시켜 보시네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모르면서 무슨 평론을 하세요? 야, 너도 모르면서 배우 20년 했잖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연극의 3요소는 배우, 희곡, 그리고 관객입니다. 관객과 만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술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관객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것, 그리고는 어떤 전혀 모르는 어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들인데 관객들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자신을 떠올리는 것, 그런 것이 연극의 매력 아닌가 해요. 하지만 비대면의 시대, 관객들과 만날 수 없는 요즘은 연극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는 극장에서 그리고 극단에서 이렇게 관객이 적은데도 배우들이 본인들이 준비하고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모습이 좀 울컥했고